네, 헬로 차이나 허태영 대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를 비롯한 또 아시아 증시, 또 글로벌 증시, 또 엊그제 밤에 새벽에 또 옐런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뉴욕 증시의 버블, 고평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후로 좀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또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인데요. 중국 증시 최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시황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이번 한 주는 그 중국 증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가장 불안불안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HSBC 4월 제조 PMI 지수가 3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하락이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으로 전체적인 그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근이 발표된 서비스 PMI 상승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4월째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이제 4,100선도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가 지금 MSCI 중국 지수에 대해서 그 종전의 비중 확대 의견에서 비중 유지로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경기 하락, 신용거래 규제, 외국 자본, 그 중국 증시 투자 감소라는 이 3중고가 과연 이 중국 증시가 과열되었다는 증거일지, 아니면 중국 증시의 성장통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태영 대리님께서 우리 헬로 차이나 지난 가을 개편부터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꾸준하게 계속된 좋은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셔서 애청하신 분들은 아마 계속 좀 아셨을 거예요. 특히 또 중국장이 한창 좋을 때 허태영 대리님 종목 따라 사면 진짜 그 수익률이 그냥 지나갔던 걸 저희가 계산했던 게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인데 진짜 좋은 수익률을 그동안 꾸준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시네요. 왜 그러셨나요? 왜 우리 또 헬로 차이나를 떠나시나요? 아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하차하게 돼서 네. 있습니다. 다시 컴백해 주실 거죠? 조만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이 아니더라도 꼭 또 우리 토마토 TV로 컴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태영 대리님 오늘 마지막 시간 그 헬로 차이나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지금 요즘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즈가 큰 기업이들이라서 사실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큰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은 계속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농촌 인구도 계속 유출해서 도시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한 템포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야거얼그룹, 종목 코드는 600177, 상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남성 의류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데요. 그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그 특화 브랜드도 이제 다소 보유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 야거얼그룹은 그 1979년에 설립된 중국 최고의 의류 기업이고, 메이어, 영거, GY, 한마사 같은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남성복 시장은 2009년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전체 의류 시장에서 그 남성복 시장이 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중국 남성복 시장의 그 예상 성장률이 약 15.6%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남성복 시장 업계 1위인 야거얼그룹이 이 고성장률의 최고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브랜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 직장인, 젊은 층을 타겟으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좀 보수적이고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몰랐던 그 중국 남성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 환경이 이제 개선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세분화를 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전같이 좀 단순한 패션이라든지 모두 이제 같은 패션으로 이제 좀 했다면은 이제 좀 개성을 좀 더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야거얼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각 수요층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들을 여러 가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사업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다른 방향의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야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서 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야거그룹이 그 의료 사업에 좀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이제 좀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한 거였는데요. 이제 부동산 개발 쪽을 좀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그 죄송합니다. 부동산 개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하락되면서 지금 이제 투자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 그 투자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이제 금융, 이제 이런 금융 쪽도 이제 있었는데 금융에서 이제 또 산업 쪽으로 좀 약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대기업들은 그 회사가 클 때까지는 어떤 메인 사업을 하나 가지고 가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거나 궤도에 오를 때쯤 되면 약간 문어발식으로 좀 확장을 합니다. 하지만 야구월그룹 같은 경우는 이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네가 시장 1위를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약간 좀 확장했던 구조인데요. 금융 쪽으로 확장하고 부동산 쪽으로 확장했던 것들을 이제 약간씩 좀 거두면서 오히려 그 자본을 그 투자 자금을 본 사업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역량을 모아서 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30년 정도의 그 사기업의 역사라는 것은 중국 사기업 중에서 상당히 긴 역사에 속합니다. 그 현재 그 야거그룹을 일궈냈던 1세대 경영인 그 리류청은 1979년에 2만 위안이라는 크지 않은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그 딱 10년 후, 그 1986년에 그 중국 닝보의 항구 이름을 딴 베이룬항이라는 브랜드를 냈었습니다. 89년에 약 300만 장의 와이셔츠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면서 규모도 크게 키웠었고, 그 처음에 그 회사 이름을 베이룬항이라고 했었는데 이 베이룬항이라는 것이 좀 지역색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중국 전역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서 1990년에 마카오와 합작해서 현재 그 야거울 브랜드를 그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유통망이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으로 현재 중국 전역에 약 100여 개의 지점, 그리고 400여 개의 전문 판매점, 그리고 2,000여 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제품군으로 보면은 남성복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회사보다 약 2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와이셔츠, 양복, 바지, 자켓, 넥타이, 티셔츠 같은 남성복 전문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그 선두권에서 이제 한 1위를 이제 거의 틀어잡고 있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약 11.8%, 그리고 양복 같은 경우는 12.4%. 그 중국 내 이런 브랜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점점 사업은 줄이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끝내지 않은 부동산과 금융 같은 이제 다른 사업 분야 같은 경우 보면은 의외로 사실 그 매출 자체는 컸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광 매출 쪽이 65%로 의류 매출의 2배를 기록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2013년에 그 야걸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그리고 관광 매출 자체가 95%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이제 감가상각 보상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순이익은 의류 매출과 비슷한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요즘 테마로 하고 있는 그 국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합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같이 그 투자자분들이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약간 실물 쪽에 약간 눈을 돌려서 이런 회사 쪽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 기업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답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을 정말 꽉 쥐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소비재 기업으로서 내수 소비재의 블루칩으로서 정말 뭐 투자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기업을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좀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또 브랜드 포트폴리오가요. 그 남성복에서 양복이나 그런 쪽 말고 캐주얼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캐주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 전체를 다 커버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대리님은 1년에 양복 몇 벌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아야 한 벌, 두 벌에서 많아야 한 벌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바지는 조금 더 사는 정도입니다. 맞. 근데 바지랑 따로 사면은 안 맞잖아요. 위에 재킷이랑. 보통 이제 예전에 사뒀던 바지를 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거 맞는 거를 보통 가져옵니다. 아, 같은 컬러로 예. 고르시는군요. 같은 브랜드에도 아무래도 가면 또 더 잘 고를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은근히 이게 진짜 와이셔츠도 계속 사게 되는 거지만 양복도 그 직장인분들 계속 사실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 보면 그 또 특히 약간 체중의 변화가 생겨서 살이 좀 찌시게 되면 갑자기 바지 찢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은근히 많이 사세요. 특히 바지만.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소비재인데요. 자, 그럼 국내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국내 주식과 네.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의류제조 국내 1위인 그 제일모직 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쪽 사업으로 이제 계속 좀 뻗쳐서 이제 위탁금식, 건축방제, 식자재 유통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매출원도 가지고 있고 의류업계에서는 일단은 부동의 1위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 에버랜드가 패션 부문 병합 후에 제일모직을 이제 사용 등록했잖아요.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국내 제일모직 보실 때는 그것도 좀 참조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1위의 의류 매출 업체라는 것에서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국내와 비교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농촌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구의 도시 유입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 포텐셜은 아무래도 이쪽 야걸 그룹 쪽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모직이 워낙 뭐 의류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중국에 진출을 한다는 것과 바이오의 지분 가치나 뭐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들 때문에 워낙 고 PER 주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야걸 그룹과 제일모직 PER 비교 혹시 가능하신가요? 지금 어느 제가 게 더 제대로 비쌀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모직이라는 그 회사가 네. 그 그룹 지배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높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걸그룹보다 이제 너무 뭐 고평가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야걸그룹이 올라갈 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가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주가의 여력이나 모멘텀이나 뭐 여러 변수들, 재료들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야걸 그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M&A도 문어발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기업을 보다 보면 진짜 본업 말고도 또 예상외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업과 관련돼 있는 정말 다양한 우리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기업들이 각각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문어발식이 되다 보면은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M&A를 통해서 다양한 업태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좀 없을지 한마디 코멘트 들어보고요. 야걸 그룹 정리를 해볼게요. 예, 중국에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국영기업도 포함해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문어발식으로 좀 이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사업이 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20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 작업을 거치면서 40개 정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통합 작업을 하면서 약간 문어발식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지금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좀 하락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이라든지 악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악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약간씩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런 문어발식으로 좀 대기업 같이 좀 또 그런 모습이 좀 롤모델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들이대려고 하고는 있는데 결국 나중에 경기가 하락하고 지수가 떨어질 때
그 낙폭이 제일 적은 것들은 한 가지 사업에 몰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선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업그룹을 들고 온 이유도 전체적인 지수 하락 시에 이번 주에 그 상해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제 좀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좀 남아 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덜 휘둘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23.1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8.4 위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영 대리 마지막 방송이시니까 제가 그의 히스토리 중에 진짜 인상적인 거 하나 들려드리면 미국에 유학하실 때 애플 주식으로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셨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오늘 좀 제가 힘을 실어드리나요?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수익률을 통해서 좀 평가를 하시면서 우리 출연자분들 정말 수익률을 계속 잘 올리시는 분들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서 그분들의 어떤 콘텐츠와 내용들을 잘 시장에 맞게 흡수를 하시면 좋은 전략을 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헬로우 차이나 오늘 허태영 대리 약어울 그룹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오후 4시 진단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을 지금 남겨주세요. 세 분 전문가가 오늘 오후 4시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에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